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권입니다. 정말 시급한 때입니다.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요. 시험 날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추려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만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정말 나올 만한 것을 엄선해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엄선된 작품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야 구도학이라고 하는 고수필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지원이 그리고요. 실학자의 글이죠. 고수필이 한편으로 독립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조라든가 가사하고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은 한 9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 하나의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박지원의 일야구도학이라는 작품을 권장을 하고요. 이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더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아마 보기 문제와 관련해서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하죠. 자, 고수필 1위고요. 일야구 도학이라고 하는 한 밤에 9번이나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록을 했다. 중국의 열하라는 지방을 18세기에 1700년 후반기에 박지원이가 그곳에 청나라를 방문하고 뛰어난 문물 다 구경한 다음에 우리나라도 중국을 배워야 된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실학자의 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단지 실학자의 글이어서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깊고 내용이 치밀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를 두루 갖췄기 때문에 1위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운 점들이나 어떤 그 인식의 문제, 우리가 어떤 오류로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른바 이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건너간다는 그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부제에 써놨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현상을 어떻게 헛되게 보고 마음의 평정을 찾음으로써 어떤 허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의 공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보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허상이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것, 바깥의 어떤 모양이나 색깔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의 중심, 평정심을 찾고 그런 평정심 아래 대상을 봐야만 된다. 이런 뜻을 교훈적으로 경험에 따라서 쓴 글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은 음미해 봐야 되고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이라면 이 글을 보기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일단 알의 문제. 서울대 논술에서도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식이죠.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인식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바깥 사물들은 감각적이고 주관적으로 투영된 허상이기 때문에 참된 인식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눈에 확 끌리고 들리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에 따라서 대상을 보게 되면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정확하게 인식이 된 게 아니라 뭐다? 일체 유심조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고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인식의 오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오로지 유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조심해라. 감각에 휘둘리지 마라.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순간적인 착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빛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래서 사물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통찰력을 드러내준 작품이에요. 이 도식을 꼭 잘 봐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시험을 잘 보시려면. 감각 현상은 허다 이거죠. 실학자의 글이거든요. 감각은 헛되다.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 마음의 세계, 본질적인 평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은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바깥에 휘둘리지 않죠. 휘둘릴 수는 있지만 변치 않은 우리 본래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성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입니다. 실자. 그러니까 이 글은 실과 허의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포착을 하시고요. 보기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이제스트식의 공부를 경계하고 너무나 그 요약적으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떠도는 자료들에 너무 함몰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응용력이나 적용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의 본질적인 대립 구조를 잘 설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감각은 허요, 마음의 본질은 실이다. 이 마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 실학자면서도 상당히 어떤 그 인식론적인 그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피상적인 인식, 허상에서 벗어나야만 된다. 이 허상이 감각이에요. 오감, 시청, 후미, 촉각 이런 것들. 우리가 맛에 확 끌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허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너무 감각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확인 문제도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기행수필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견문, 감상, 느끼고 보고 들은 거, 그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여정, 코스가 있다. 체험적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사색적이고 그것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갔어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어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분석은. 분석을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거든요. 분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끌리는 그런 처세술, 그런 삶의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건 감각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교훈적인 뜻을 마지막에 주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실학적 관점이다. 이거 잘 보고요. 외물에 현혹되지 않은 삶이라든가 이목, 귀, 눈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이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말합니다. 탈속이 아니에요. 탈속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강조하고요. 이런 거 육체의 눈, 육체의 눈에 이끌리면 안 된다. 이 눈을 육체가 본 것을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냈고 치밀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본질을 꿰뚫어 봤다. 통찰이다. 이런 말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성찰도 돼요. 경험을 통해서 돌아보고 모든 사물들의 일관된 어떤 원리를 꿰뚫었어요. 인사이트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묘사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뭐뭐 하는 듯한, 이런 비유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끌어냈어. 이제 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삶의 어려운 것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 것이냐. 삶의 어떤 잘못된 오류를 어떤 정말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런 것을 끌어냈기 때문에 부분에서 전체로, 오케이, 경험한 걸 통해서 삶의 전체의 문제로 이끌어낸 거예요. 마라톤을 통해서 인생이란 마라톤과 같다. 마지막 승자가 승자다. 길다, 힘들다. 이렇게 마라톤에서 인생을 끌어내듯이 삶의 전체 원리를 유추했다. 유추도 비유의 일종인데, 실제로 직유, 뭐뭐 하는 듯한, 은유, 의인. 여기서는 직유가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비유적 묘사도 있고 삶의 전체 원리로 끌어냈다. 유추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삶을 건너는 방법을 강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끌어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말했죠? 감각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마음의 다스림이 중요하다. 자, 기승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내가 조선에 있었을 때를 또 떠올리는 과거 회상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되기 때문에 순차적인 진행 과정은 아닙니다. 역순행적인 과정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고 싶어요. 이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당황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쉽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번 시험은요, 익숙한 거, 굉장히 낯선 것들로만 낼 수는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이 심화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요건 몰랐지, 영영 죽겠지 하는 식으로 엄청 막 난이도 있게 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9평처럼 6평처럼 안이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막 심청전에 익히 알고 있는 걸 고스란히 내준다? 있을 수 없죠. 자, 본문 보죠. 자, 짤막하게만 볼게요. 자, 강물은 쏟아져 나와 부딪히며 다툰다. 이게 이제 사실적인 묘사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여기 구체적인 현상이죠. 이런 게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감각적이죠.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이게 비유죠. 이게 비유적 묘사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파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놀란 것 같다.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으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분노한 듯한 물결,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 벌써 여기서 이 글은 비유적인 묘사다.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에 따라서 대상을 해석한다. 주관적인 투영이다. 이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 바깥 눈이나 귀의 감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자기 체험을 쓴 거예요. 여울물은 원망하는 듯하고 곤두발치고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 근데 시냇물이 고함을 친다? 시냇물에게 물어보면 시냇물은 대답이 없죠. 시냇물은 그냥 물일 뿐이죠. 그것을 보는 자가 그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보는 자에 의해서 그 빛깔이 달라지고, 듣는 자에 의해서 그 소리가 달라지고, 온통 마음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계는 객관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마음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점이죠. 점거만체, 수레입니다. 예. 말이죠. 싸움하는 말, 전기, 만대, 대포, 만문. 이런 것으로도 무너지 않고 터져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물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유입니다. 백사장에는 바윗돌이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 분간하기 힘들다. 묘사죠. 흡사 물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귀신이 잘난 채 뽐내는 듯 좌우에서 용 같은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들이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 이게 이제 비유적 묘사인 거예요. 이게 생동감 있게. 장면 묘사죠. 요거 자체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수필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지금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나 한계를 말하려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하고자 한 게 나오겠죠. 어떤 이가 이곳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거야. 강물 소리가 막 대포 터지는 듯하고 막 울부짖고. 왜냐? 이곳에서 전쟁터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원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어떤 이는. 이 어떤 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필자는 박지원이죠. 주체성이 있습니다. 강물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슬프니 세상도 슬프고, 내가 기쁘니 세상이 나를 반기는 것 같다. 세상은 세상 그대로인데 보고 듣는 이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세상의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갖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보고 듣는 자가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선이냐 악이냐, 이 공기가 아름답냐 추하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이게 이제 과거 회상이죠. 예전에 과거로 들어갑니다. 다른 비슷한 소리를 견주어 보면 들은 적이 있었다. 이게 과거예요.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거고, 계곡물 소리가 소숲에 바람이 들리는 것 같다. 마음이 맑을 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것은 흥분해서 들을 때.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계곡물이 개굴개굴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렸어. 이것은 우쭐해서 들은 경우, 자만심. 만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막 뭐가 무너져. 이것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막 화가 났을 때 들은 소리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대상의 소리는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투영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학자가 이렇게 주관적인 인식을 강조했다고 해서 모순된 게 아니에요. 실학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평가거든요. 네. 모든 것은 주관이다. 이와 같이 위태로운 대로 나는 강물소를 듣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자기 체험이에요. 중국에 갔을 때, 한밤에 9번이나 강을 건넜거든요. 근데 강물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 이것은 뒤에 나오죠.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넓었기 때문에 강물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잘못 인식한 사람입니다. 말하였다. 그러나 강을 잘못 말한 것이다. 요하가 중국의 명칭이죠. 이 강이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지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낮에 물이 너무 위험하게 보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너무 위태로운 곳에 쏠려서 벌벌 떨면서 눈이 있음을 도리어, 눈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병으로 여기는 터에 소리가 들렸겠는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 근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넜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죠.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만 쏠려서 귀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운 거죠. 밤에 건너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단지 그것은 감각이 가져다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감각적인 현상을 진실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감각적 현상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도를 깨달았다. 진실이죠. 진리입니다. 도, 동양의 도.
로고스죠.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 그러니까 감각이 현혹되지 않은 마음의 평정심을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누를 끼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폐가 된다. 이게 대조법이죠. 자, 다시 한번.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사람은 감각에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와 눈만 쏠려 있는 사람은 병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병이 든다. 다시 마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임금이 강을 건네는데 용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용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다. 그러나 우임금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 됐든 도마뱀이든 그의 앞에는 크고 작은 것에 논할 것이 못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임금은 이 앞에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 감각이 휩쓸린 사람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배를 등에 업고 막 날아가는데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 딱 서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우임금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되게 궁금하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어떤 사유와 어떤 판단의 과정에 이르렀길래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하나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마음의 평정을 찾은 일화가 나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죠. 본질을 파악했던 소유자입니다. 올바른 인식에 도달한 사람이고 감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빛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한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유추가 나오죠.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 강을 건너는 것하고 삶을 건너는 방법을 끌어온 겁니다. 연결시킨 거죠.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 것이다. 감각에 휩쓸리지 말자.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에 눈에 총명함만 믿는 사람에게도 경고하겠다. 이것은 처세술에 감각적인 현상만 믿고 따르고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겠다. 그것은 허상이다. 허망함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교훈적인 뜻을 주는 거예요. 감각적 현상만 중시하는 처세술자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죠. 자, 정리하자면 감각은 허고 마음은 성정인데 참된 것이다. 마음으로 돌아와라. 마음이 평정하면 감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소개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 나오면 보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암과 지식의 문제, 진리의 문제, 어떤 현상과 본질의 문제, 실과 허의 문제, 그리고 실학자, 그리고 실학자와 대비되는 어떤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로 반드시 나오고 제시문과 A, B, C, D, E와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거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대시 한 편 한 편씩 시험이 다가올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작품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